뭐 저도 평론가로서 분석을 하자면 20-30대 투표율이 40%대에서 50% 정도가 높아지면 그 거의 다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60% 넘어간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투표율을 견인하는 건 40-50대가 확 투표 결집하거나 아니면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게 결국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일정 부분 하고요. 또 하나 지난 인제 총선 때도 비교하면 그렇지만 70대 60대에서 70대 투표율이 보통 70%에서 80% 그렇죠. 사이 나와요. 그렇죠. 이건 거의 끝까지 다 투표했다는 얘기예요. 나올 분들은 다 투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6.2%의 투표율에서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젊은 층이 확 더 투표하러 나와야 되는데 20-30대가 그 정도까지 안 한다고 하면 40-50대가 이전보다 더 많이 투표하고 60-70대는 더 투표할래야 더 투표율을 높일 방법도 별로 없으니 지난번 총선 투표율을 유지하는 정도 수준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투표율이 70%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그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하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들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김민석 상황실장이 얘기하는 71.3%의 목표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어려운 예 달성이고 맞아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65%를 넘긴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승기를 음. 잡는 것을 넘어서서 상당히 큰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고 저는 음.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유권자 의식 조사를 늘 투표 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76.5%가 적극 투표하겠다 이렇게 투표총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역대 최대라고 하거든요. 이전보다도 한 3% 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66.2라고 하는 지난 총선 때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60%한 후반쯤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을 해 보는 건데 그건 사전 투표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은 하여튼 여야 모두 투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우리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나가 줘야 그 됩니다. 얘기하는 거죠, 결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좀 음. 설명드린 이 얘기 때문에 음. 그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근데 투표율에 재외선거 투표에 시비를 거신 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딘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시면 재외 투표율 62.8% 선관위의 과대 포장. 아니 투표율 높은데 박수 쳐 줘도 모자랄 판에 선관위가 이걸 과대 포장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무슨 얘기인가 아마 의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 소식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 197만 명 가운데 9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투표율이라는 게 재외선거 투표율이 전체 재외 인구 가운데 예를 들면은 62.8%가 투표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투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한 사람 가운데 62.8%가 투표를 했던 거다.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전체 인구를 따지면은 투표율로 따지면 따질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뭘 이렇게 뻥튀기 하듯 과대 포장해서 중앙선관위가 발표를 하느냐. 이게 조선일보의 기본적인 시각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인제 이 재외국민 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연중 어쨌든 선관위 직원을 파견해 이 해외에 파견해 있고 음.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쓰고 있는데 그러한 점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풀리는 거 아니냐. 즉 선관위가 이면도 같이 보여주세요. 예, 해외에 나가서 놀고 먹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지금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왜 난데없이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시비 안 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아니 어찌 저는 됐든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 가운데 그동안에도 똑같은 룰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조선일보가 음. 알면서 이렇게 사실 왜곡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지 보는 알지 게 당연히 왜 이게 모르겠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선관위가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서는 그러게 재외국민들이 예를 들면은 이 꼭 인제 선거권이 재외국민들에게 있는데 음. 왜 나는 투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을 모수로 잡아서 왜 그 모수에 음음. 의해서 모수 대비 선거한 이 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을 왜 투표율을 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선거라는 건 투표라는 건 투표율이라는 거는 결국 뭘 기준으로 하냐면 선거인 명부 대비 투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투표를 내는 거 아닙니까? 음. 가령 국내에서 하더라도 총선이라는 거는 선거인 명부 대비 투표한 사람의 값이 투표율이거든요. 이 그렇죠. 애 선거인 갓난아기가 투표할 수는 그렇죠. 이 없잖아. 선거인 명부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감옥에 갔다 와 가지고 투표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거인 명부에 들어 있지 않아요. 음. 그런 건데 재외 국민의 경우에는 가령 이 사람들의 투표권을 다 보장해 주려면은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 재외국민들이 전 세계 예를 들면 투표소를 다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것을 선관위가 관리해야 되고 비용과 여러 가지 문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인 명부를 기존에 갖고 있는 선거인 명부 유지가 되고 있는 선거인 명부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투표하실 분들 신청을 따로 하시면 이 선거인 명부에 반영을 해서 투표권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재외국민의 어떤 선거의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를 애초에 만들 때 신청을 받아서 만든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당연히 투표율을 공개를 할 때 선거인 명부 대비 투표를 누가 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투표율을 공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히 국내 선거든 해외 선거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두고 지금 제외 투표율 62.8%라고 공개한 게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이번에 바꿨다고 하면 그러면 12 삼을 수 있지만 이전에도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투표율을 공개를 했고 그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니 이 재외 국민들이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습 보고 창피함을 느낀다더라. 이번에 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 있고 예산을 많이 쓰고 이런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관이 엉뚱한 없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가령 이게 예를 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해주세요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면 예를 들면 여기도 기사에도 일부 써 있긴 한데 62.8%의 투표율이 과장된 게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투표 방법을 우리가 법을 개정해가지고 우편 투표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그래야지. 이 뭐 10,000km씩 차 타고 가가지고 투표하는 것도 그렇죠. 참 진짜 웃기는 거잖아요. 그건 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법을 개정하자를 제목을 뽑든지 그렇지. 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선관위가 돈을 뭐 아껴 쓰게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해야지 62.8%가 불편하다.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사실은. 불편하다라는 거. 그 밑에 저희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요. 그 지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투표소 몰카 적발도 선관위는 한 곳밖에 못했다고 이것까지도 시비 걸고 있어. 참 정말. 그러니까 사전투표소 몰카를 적발해야 되는 주체가 선관위입니까? 선거관리 누가 하는 겁니까? 행안부가 하는 거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선거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다 어딥니까? 주민센터나 이런 데 뭐 있고 뭐 또 학교나 이런 데 있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당연히 관리하는 주체가 행안부니까 당연히 행안부가 잘 잡아내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왜 또 시비를 걸고 합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련의 맥락이 이 당연히 이제 투표율이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의 야당이 좀 이용하고 뭔가 이제 어떤 홍보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겠지만 또 선관위 군기잡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똑바로 해. 그렇죠. 혹시라도 또 우리 보수 뭐 유권자들 부정선거 또 있는 거야? 네, 우리 보수 유권자들 불편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또 불편하게 하고 이래서 사전투표 또 이 동력을 떨어뜨리고 말이야. 그러면 말이야. 우리 가만히 안 있을까 이런 것처럼 느끼는데 이런 기사 쓰면 오히려 보수 유권자들이 선관위 의심 생겨가지고 오히려 사전투표 안 합니다. 조선일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보수 유권자들에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